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픽 인터뷰입니다. 설을 앞두고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문이시고 또 직전 국가정보원 원장이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청취자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설인데 곧. 네. 우리 CPBC 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는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네 분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희중 대주교님 광주대교구에서 막 은퇴하신 또 새로 서임되신 옥현진 대주교님 두 분을 만나셨다고요? 지난번 말고 따로 만나신 건가요? 별도로 네. 광주에 가서 네.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네. 많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은 뭐라고 뭐 덕담도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좀 전해주세요. 본래 저하고는 또 제가 광주 교구 소속 신자고 신자로서 교구장님, 대주교님하고 가까우니까 늘 격려해 주시고 잘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격려해 주시던가요? 궁금하네요. 네. 대주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정종 분리 원칙에 있어. 아무튼 근데 두 분 다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참 광주 대교구에 어울리시는 대주교님답죠. 네네. 또 우리 천주교. 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렇죠. 네. 아니 뭐 서울 대교구도 그렇고, 네. 광주 대교구도 우리 윤공희 대주교님도 그러셨고 최창무 대주교님, 뭐 김희주 대주교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정말 어른으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사회에서는 완전히 어른으로 자리를 잡아 계시고 특히 윤공희 대주교님은 모두가 존경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5.18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금년에 백수가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건강하시다고. 좋으시다고. 최창무 대주교님도 평안하시고. 이제 김희중 대주교님까지 세 분이. 그 복이네요. 전임 교구장님 세 분을 모시고 있는 교구는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연세로나 진짜 복이네요. 광주 교구에. 그렇죠. 지금 우리 방송이 광주대교구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옥시몬 옥현진 대주교님, 시몬 대주교님이죠. 주교님도 보좌 주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죠.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인자하시잖아요.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네, 좋습니다. 민주, 평화,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광주 대교구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광주 대교구가 그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5.18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김희중 대주교님은 주교회의 의장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교 간 화해 협력을 위해서도 애쓰셨고요. 아이고.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에 조계종 거기 가면은 꼭 대주교님 와 계셔가지고 저도 행사에 참석했다 인사하면 만나죠. 정말 그게 흐뭇한 장면들인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뭔가를 웅변해 주는데 우리 주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원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어제였죠.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했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글쎄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해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한테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제도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했던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수사했죠. 이 대공수사는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우리 국내로 간첩들이 안 와요. 그 국내로 과거 올 때는 상당한
공작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작 사업도 잘 안 통합니다. 안 통하죠. 예. 네. 그리고 옛날에는 뭐 청와대, 네. 뭐 국정원, 정부 청사 이런 것들을 사진 찍어 가서 보내는데 네. 지금이야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고 네. 구글 맵 보면은 뭐 네. 도장을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해외에서 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서 이 자생적인 우리 국내에 일부 조직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친한, 북한 그렇죠. 친북적인.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사이버로 네. 또는 암호 결국 사이버죠. 네. 이런 것으로 접선을 해서 해외에서 만나요. 네. 해외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원에서는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사이버 기술을 통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쭉 추적을 하는데 뭐 몇 년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다 하더라도 해외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거죠. 뭐 경찰이 그러한 네트워크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제가 국정원법을 개정하면서 네. 대공수사권은 완전히 경찰로 내년 1월 1일부로 그렇죠. 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을 국정원에서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네네 물론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외에서 접선을 하는데 네. 이 상당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한 3년을 해외 여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국경들이 봉쇄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접속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왜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안 잡냐? 그래서 내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네.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없는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다.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이 그러한 조작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인혁당 사건, 그럼요. 제일교포 간첩 사건 무수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이제 굉장히 민주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많은 인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네. 네. 간첩 사건이 간첩 조작 사건이 되고 이번에 있죠. 인혁당 네. 이창복 선생 문제도 제가 처리하려다가 검찰하고 합의가 안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네. 해결해 줘서 네. 내가 한동훈 장관 잘했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왜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했다 어쨌다 하는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5년 8개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탓하지 마라 이거죠. 네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우리 국정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이 잘못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소모품이 되면 안 그렇죠. 된다. 네. 그렇게 일을 했다가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네. 그러한 잘못된 수사는 하지 마라. 그리고 법적으로 옳은 일을 해라 하는데 저도 의문이 있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 자유화된 게 엊그제예요. 네네. 그 사이에 그럼 그때 그렇게 간첩들이 그냥 다 나가서 접선을 했는가? 이건 좀 이상스러워요.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의아한 장면이 굉장히 대규모 인원이 민주노총에 갔어요. 경찰, 국정원.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법에 보면
원장하고 차장,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말고는 신원을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정보기관이니까. 예. 근데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정보원이라고 써가지고 등짝에 붙여가지고 패딩을 입고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고발당하고. 네. 아니 완전히 또 조사당하고. 네, 고발당하는 또 건 기소되고. 아닌데. 이건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개혁의 대상으로 시련을 겪었냐. 네네. 30년간 겪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원장 하시면서 네. 그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래도 뭐 완전한 개혁은 아닐 수 있겠지만 국가정보원을 국민 여러분 우리 개혁했습니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완전히 개혁했죠. 뭐 그 정도 했으면은. 네네. 아니 그리고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네. 제가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지만은 네. 개혁된 국정원에서 제가 걸어가도 새도 안 날아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물론 민주노총이 뭐 노조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비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국가정보원 그걸 붙여가지고 나오니까 저도 좀 거시기 하네요. 네, 거시기 그 전라도 분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바로 요건데요. 거시기 하네요라는 말씀에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어서 그냥 네. 거시기 한다고요. 아니 저는 약간 놀란 게 그래도 국가정보원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룰이 있는데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건 뭘까? 이게 대공수사권 이양하면 안 된다. 국정원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퍼포먼스였나요? 꼭 뭐 지금 현재도 네. 제가 그 수사권 이관할 때도 엄청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국정원의 안기부의 중앙정법의 흑역사는 거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네. 대공수사에서부터. 그렇죠. 거기에서 조작되고 고문하고 죽이고 얼마나 많은 비인간적인 반인권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건 경찰에 넘기자. 네. 그래서 법안을 그때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법사위원회에 설명해가지고 당시 정보위원장이 전해철 네.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2년 유예를 해가지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네. 1일부터예요. 원장님 보면 네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그 2년 전부터 지금부터 대공수사의 사수는 네. 경찰이고 조수는 국정원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한다. 지금 그 국정원 일이 마약 사범이나 산업 스파이나 무슨 보이스피싱 이런 여러 가지의 상당 부분 국정원이 해가지고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 넘겨줘서 기소를 하면서 이제 국정원과 함께 네. 이 소리 하나가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합법적이고 물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왜 간첩을 안 잡냐? 제가 원장하면서 두 조직을 검찰에 고발을 해서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나 검찰도 경찰도 철저한 증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캄보디아 어떤 거리에서 북한 인사와 우리 한국 인사가 접선을 했다 해가지고 같이 걸어갔다. 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한다. 이것 촬영해가지고는 간첩으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은 될 텐데 그걸 좀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와야 되죠. 안 돼요. 네. 검찰에서도 네. 기소 못하겠다고 해요. 네. 사법부에서는 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딱 만나서 거기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북을 이롭게 하는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무엇을 주고받았는가 이런 것을 완전히 입증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대공수사가 어렵고 네. 장기간 걸리고 어떤 것은 7, 8년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야 윤석열 정부 8개월 만에 코로나 풀렸다고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간첩들이 외국에서 접선했을까?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정원장으로 이렇게 직원들 보시면 직원들이 역량이 있습니까? 스마트하고 그래요? 직접 같이 일해 보시면. 직원들의 질은 최고입니다. 아, 최고.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네. 애국심이 있고 헌신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조직 자체가 네. 상명하복 체제예요. 네네. 철저하게. 네네. 오히려 보면은 군대보다도 더 그 육군 참모총장 하신 분이 국정원장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네. 말씀이 있대요. 네네. 야, 이 우리보다 세다. 네. 군대보다 훨씬 상명하복이 잘 돼 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비밀정보기관이라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비밀정보기관에서 대공수사권을 꺼낸 이유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원래 본연의 역할. 그렇죠. 우리 국부가 유출된다든지 아까 사이버나 뭐 이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넓어. 그거 그러한 거죠? 것들이 네.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대북 정보도 저는 네. 세계에서 우리 국정원이 최고다. 오히려 우리가 뭐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에게 정보를 줘야 될 만큼 최고입니까? 대북 정보는 우리가 주고 네. 또 미국으로부터 과학 그렇죠. 위성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받고 뭐 네. 사이버 우주 이런 것은 네네.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네네. 들어갑니다만은 네. 하여튼 최고의 말을 역량이다. 아끼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국가정보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렇게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노출시키는 것은 뭐 지적하시니까 네. 제가 하고 일이다. 싶었지만은 네. 지적하니까 아니다 이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아했습니다. 국가정보는 네. 원래 비밀성이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러나 뭐 그 직원들이 그렇게 하자 하고 상층부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요. 국정원 직원들의 또 태도가 상명하복이 분명하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소위 법률지원관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을 60-70명 채용해서 그분들이 다 이것이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냐 이런 것도 그렇죠. 살펴보시고요. 법적으로 하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국정원장이 그 제도를 없애버렸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나는. 짧은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네요, 원장님. 그게 국가죠. 아니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 그 국가정보원법도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이거를 과거로 돌리는 건 정말 단박에 돌리는. 지금 현재 뭐 산업 경제 문제도 국정원에서 한다. 이러한 것은 정보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행령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정보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정보위원회도 다수 또 원내 의석도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된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려 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법은 지킬 것이다. 그렇게 되고 만약 우리 존경하는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들도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따라가기는 힘들죠. 그렇죠. 자기가 왜냐하면 언젠가는 또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대통령 바뀌니까 1급 부서장이 27명이라는 자체가 비밀인데 그거 발각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사실 조직 운영에서 그런 일은 정말 초유의 사태. 국정원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혁명 같은 일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한 거는 일종의 공안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은 제가 아니고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제가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자, 그럼 정치 현안 중에서 좀 챙겨볼 거는 그걸로 빨리 가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하여튼 원장님의 그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하여튼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절대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잠깐 가보면 전당대회 앞두고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경선 규칙을 옮기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그게 무슨 정당이에요? 아, 난장판이지 지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이 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작년 9월 22일일 거예요. 네네. 제 기억으로는. 네. 해놓고 그렇게 상습적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대표로 못 나오게 그렇게 소방경찰 노릇하고 총을 쏴버립니까? 네. 이준석 대표만 하더라도 당헌 당규에 의거해서 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징계를 줬지 그래도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렇죠, 뭐 절차를 합법적으로. 따라서 네, 당규를 바꿔가지고 이거 네. 보십시오. 유승민 전 의원 못 나오게 당헌 당규를 전당원 투표제. 네.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결선 투표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민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개의치 않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수를 들어대잖아요. 네네. 내가 당대표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고 윤핵관 너희들은 절대 공천 안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네. 나경원 전 의원은 당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당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그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네. 맡아요? 왜 기후대사를 맡아요? 그래서 나는 맡지 마라. 밖에서 그런 얘기를 네네. 했는데 자 양손에 2개 떡을 쥐었단 말이에요. 네. 손은 하나님이 2밖에 안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대표 손을 먹으려고 하니까는 손이 부족해버린 손이 거네. 부족한 거지. 네. 그러니까 둘 다 떡을 놔야 돼. 네. 그러니까는 사의 표명을 하니까 정무직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네. 정무직 사직서 내는 건 없어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원장 쫓겨날 때는 사직서 내라 해서 취임한 다음 날 사직서 내고 나왔지만은 네. 없어요. 정무직은. 네네. 그런데 문자 보내도 안 되고 정식으로 내라. 그러면서 대통령이 애정이 있다. 네. 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직서를 내니까 야 해임을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참 그건 그러니까 대놓고 메시지를 저렇게 독한 대통령이 없었어요. 독한. 네. 독하죠. 무섭죠. 왜 그러는 거죠?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대화? 다보스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 아니 글쎄 그런데 네. 어떻게 됐든 나경원 의원은 지금 뭐 홍준표 누구 할 것 없이 린치를 당하잖아요. 네네. 약간 네, 직선적으로. 그러면서도 정치적 센스는 참 발전되신 분이야. 네. 나는 윤 대통령이 나한테 그러지 않았다. 본의가 아닐 거다. 윤핵관들이 나한테 잘못 전달했다. 네네. 하면서 당심이니까 네네. 끈을 잡고 있으니까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냈다 또 쳐버리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게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본래 초선 의원들은 개혁적입니다. 어느 당이나 그렇죠. 어느 당이나.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초선의 의미가 있고 당이 잘 되는 거예요. 네네.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내려면은 여야가 다 그렇죠. 여야가.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님 당무에 간섭한다고 하지 않아 가지고 왜 당무 간섭하십니까? 네. 왜 누구를 대표 못 나오게 하랍니까? 그것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들에게 맡겨두시고 네. 국정 잘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이 갖는 지금까지의 전통, 초선 경험. 의원들이라면 네. 이런 성명인데 어떻게 나경원 전 의원한테 대통령 말 안 듣느냐고 냈다. 휘샤대기를 때려버리냐. 아이고 휘샤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천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네. 내년 총선을 기화로 윤석열 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천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검사 출신들로 하겠다. 후배들 불러다가 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표를 윤심을 실어서 하고 네. 또 지금 현재 만약에 줄을 서지 않으면 공천 어렵다. 네. 내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1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15개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도 그런 성명을 내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창고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 당대표는 못 나오겠네요. 나경원 의원은. 못 나오면은 나경원 의원은 끝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유승민, 나경원 의원은 대표 출마를 해서 되면 대박 나는 거고 네. 안 되면 방해 때문에 못한 거고 이런. 안 되더라도 탄압받아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칼질에 의거해서 안 됐다. 정치적 자산은 생기는 셈이네요. 그러면서 네. 민심은 잡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미래는 유승민, 나경원 그렇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그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용비원 청가를 쓰고 윤핵관들을 하고 각지는 걸 보면은 그래도 당심을 가지고 가겠다 네. 하는데 이 왼수 여론조사는 또 김기현 의원이 팍 1등 나버리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법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나와야 미래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이 그 경우라면 물론 원장님은 그런 경우를 안 만드실 것 같지만 만약 그 경우라면 지금 나의 선택은 출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도전의 네. 가장 큰 덕목입니다. 도전. 도전을 해서 네.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한 표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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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렇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봐야죠. 그래서 당심을 움직여 보든지 네.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로 민심을 가지고 가면은 제가 자꾸 얘기지만 내년 초에 가면은 지금 현재 벌써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공천의 칼질이 시작됐다 네. 하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초에 보수 대분열이 있을 거다. 네. 탄압받은 이준석,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나경원 등이 네. 칼질당한 자기 계파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면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저는 어쩐지 보수 신당이 윤석열 당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이니까 또 다시 우리 청취자들께 덕담 좀 해주세요. 네. 뭐 복 받아야죠. 네. 그리고 저는 특히 받아야 됩니다. 네네 건강하시고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그러는데 뭐 재판 내일 이제 네. 첫 기일인데 그건 뭐 기일 결정하는 거니까 네. 저희들은 안 나가고 변호사들이 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서훈 안보실장이 지금 구속 중인데 네.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재판은 또 재판대로 받는 거죠. 네. 저는 뭐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기 때문에 잘 극복할 겁니다. 네. 뭐. 제가 15년 검찰 조사받고 15년 재판받았지만은 무죄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네.
하여튼 새해 제가 불사조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내내 건강하시고 좋은 말씀 새해에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참예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